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요. 자, 6개월이란 건 뭐냐? 6개월은 원래 휴업은 이제 원래 6개월 못 넘죠, 원래가. 다만 이제 부득이한 사유,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6개월 넘게 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는 건데,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양반이 무단으로 6개월 넘게 쉬면 등록이 날아갈 수 있다. 그게 6개월이야. 임시는 뭔가? 사무실에 있는 양반이 또 사무실을 또 설치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상태에서 천막이나 파라솔을 또 설치하는 거예요. 그게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밑에 두 번째. 그러면 임등치. 이사는 뭐냐? 사무실이 두 개인 거죠. 사무실이 있는데 또 사무실 설치하는 거. 이걸 줄여서 이중사무소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겸자는 뭔가? 겸업 제한 위반이에요. 개공 중에 중개업을 할 때 겸해서 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을 받는 개공이 있죠. 바로 법인이죠. 법인 개공은 14조에 나와 있는 총 7가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밖에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14조에 나오지 않는 것을 겸해서 중개업을 했더라. 겸해서 영업을 했더라. 그렇게 되면 그때는 겸업제한 위반입니다. 14조 위반이에요. 겸업제한 위반이에요. 즉 끝머리 그 법인 얘기죠. 법인 개공. 예. 그 다음에 손자는 뭐냐면 위에 나오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업무 개시한 거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뭐냐면 보증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도 안 한 상태에서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손자를 따서 암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자는 뭐냐?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그러면 자실사인데 가장 대표적인 등록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하고 등록할 때는 사무실을 제대로 갖춰서 오픈하고 등록했다가 중간에 일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없애버린 거지. 그러면 그건 등록 기준을 처음에 갖추고 있었다가 재계약을 안 함으로써 못 갖추는 걸로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기준 미달이다.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정자가 뭐냐 그러면 정자는 전속 의뢰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전속으로 맡았는데 그러면 널리 정보를 퍼뜨려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 정보 공개 의무죠. 이때 정보를 공개할 때는 7일 이내 공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7일 내 정보를 공개 안 했다. 그러면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그때는 임등치. 그래서 그 정자를 딴 겁니다. 그 다음에 3회 이상, 여기 좀 어려워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았다.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최근 1년 이내 벌어진 일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번 이상이나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얻어맞고 현실적으로 전과 기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저지른 짓이 또 한 번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 3번은 벌써 얻어맞고요. 3번. 다시 업무정지 아니면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이게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제일 가벼운 위반 행위는 과태료 매기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우면 업무정지를 때리고요. 더 무거우면 등록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인데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한 것은 영업정지 받을 짓 아니면 과태료 받을 짓을 했지만 그 전에 요 전과 기록 때문에 요거 대신에 등록 취소까지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은 사람인데 3번 받았죠 지금. 이번에 과태료 받을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요 3번에다가 요거까지 하면 4번 누적된 겁니다. 4번. 그럼 이때는 과태료 받을 짓을 한 거에 불과하지만 과태료 안 때리고 과태료보다 더 무거운 뭐예요? 등록 취소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얻어맞은 거에다가 이번에 저지른 것까지 쳤을 때 최소한 몇 번 누적이 된 걸 얘기합니까? 4번입니다. 3번 갖고는 임등치가 안 됩니다. 저지른 것까지 치면 최소 몇 번? 4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게 뭐예요? 임등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더 이상 따지시면 안 돼. 왜냐면 요거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가서 이제 한 7, 8월 달 가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설명만 갖고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알던 것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최소한 몇 번 정도 누적이 되면 등록이 날아갈 수 있다? 4번. 그죠? 다만 질문 받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요. 이건 3번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왜 절등치냐 이 말이야. 이것은 4번이나 되는데 왜 임등치냐. 왜 그러죠? 이건 3번이지만 업무정지 받은 것만 순수하게 세는 거예요. 과태료 받은 것은 카운트를 안 하는 게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과태료 받은 것도 카운트를 하죠. 그래서 이쪽은 4번인데도 임등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 안에도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되면 요 위에서 보면 업무정지를 최소한 2번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거잖아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죠. 그리고 과태료는 안 친다고 그랬죠. 여기서 세진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업무정지 2번 받은 거 있죠. 삼진아웃제죠. 그러면 이것도 이쪽 안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임등치라고 하지 않고 뭐로 빠져요? 그렇지. 그런 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됐습니까? 이해 못하시고 괜찮습니다. 5, 6월 달에 또 하고 7, 8월 달에 또 하고 시험 볼 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사금 22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요. 사업자 단체가 금쟁이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사업자 단체가 금쟁이를 저질렀다.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또 좀 있으면 다 까먹잖아요. 이해했는데 또 다음에 보면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기억해가지고 아는 것 같았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까먹고 다 그래요. 저는 최근에 조금 황당한 일을 겪은 게 저희 아버님 생신이 한 3월 10일이거든요. 근데 한 며칠 전에 갑자기 날짜를 보다 보니까 3월 20 며칠이 21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님 생일이 지난 거야. 그래가지고 급히 저녁에 아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님 죄송하다고 제가 아버님 생일을 제가 기억을 못했다고 그래도 죄송하다고 정말 막 이렇게 말씀드렸거든. 예? 그때 아버님이 너 뭔 소리냐. 너 옛날에 전화하지 않았냐. 너 그때 용돈도 주지 않았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정신 차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좀 공부했는데 뭐 암기 안 된다고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또 하시면 돼. 그죠? 갑자기 사업자든지 싫어합니다. 싫어? 아이고 진짜. 사업자 단체가 금쟁이 저질렀는데 사업자 단체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장님들 모임이에요. 그리고 금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담합이에요. 담합. 담합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담합? 아닌데? 그치.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장님들이 담합한 거예요. 분쟁 말고 반대. 사장님들이 담합했다니까 왕따죠. 왕따. 그죠? 피회원 왕따가 대표적이죠. 그게 여기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업자 단체가 담합을 해가지고 다른 비회원을 왕따시켰다 그러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과징금 물리고 뭐 시정명령 내리고 막 거기서 난리예요. 시정명령 내리고 이렇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여기서 공정위에서 내렸죠. 그러면 공정위는 이건 내리고 공정위가 등록관청에 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이제 너 이거 때문에 과징금 받았네, 시정명령 받았네, 이것 갖고 여기서 또 문제를 삼아요. 여기서 한 대 얻어맞고 요리 알려주면 여기서 한 대 더 때립니다. 이렇게 2대를 얻어맞아요. 그죠? 이랬을 때 등록관청은 뭐 과징금 받았구만, 업무정지래 너야, 업무정지야 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한 대 얻어맞죠. 그러니까 요 위반행위는 이제 중개사법상으로도 위반행위예요. 근데 2대를 얻어맞아. 일단 공정위에서는 뭐요? 과징금, 시정명령. 그리고 이렇게 알리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법 위반행위가 되니까 뭘 때려요? 영업정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2번 이상이면 이렇게 되면 업무정지가 아니고 급이 올라가서 뭐예요? 등록 취소로 가요. 이거 한 번 받으면 어떻게 돼? 이거든 한 번 받으면 업무정지. 2번 이상 받으면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자르는 건 아니고 임의적이지. 요거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금 22냥이라고 한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은 거야. 의미 자체가 밑에 나와 있죠. 독점규제법상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2년 내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받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사금 22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단체가 그냥 2번 이상 아니고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받았다 한 번만 나오면 뭐고? 업무정지고. 2번 이상 받았다고 나오면 임등치거. 그죠? 잘 해두셔야 돼요. 거자는 뭘까요?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이죠? 그러면 임등치. 그죠? 만약에 소공이 거짓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공이, 이건 지금 계공 얘기 아니야. 소공이 거짓기재하면 자격정지. 그죠? 그 다음에 계공이 금쟁이 저질렀다. 뭐예요? 계공이 금쟁이 저질렀다. 제일 마지막에 금자잖아요. 임등치. 우리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다 잊어먹은 거야 지금? 우리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임등치를 보고 있잖아요. 계공이 금쟁이 저질렀다 그러면 임등치. 그럼 소공이 금쟁이 저지르면요? 자격정지. 아까 여기서 했었죠. 소공이 금쟁이 저지르면 자격정지. 이렇게. 자, 한번 또 다시 읊어보고 갑니다. 자, 6개월짜리 임시 이사직을 겸직한 손기정 씨는, 돌아가셨죠? 마라톤 선수. 자, 손기정 씨는 회사에다가 3번 이상, 3회 이상 사금 22냥이라고 하는 금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임등치 사유요. 6개월은 뭐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임시는 뭐예요? 이걸 다 암기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걸 보는 순간에 무슨 내용인가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임시 중개 시설물로 천막 치고 막 이런 거요. 요거 이사는 뭐죠? 사무실 2개. 겸자는 뭐예요? 딱 한 번 나오는데 겸업제한 위반 법인 얘기. 손자는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즉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 개시한 거. 기자는요? 기준 미달. 등록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기준 미달. 그죠? 정자는 정보 공개 안 한 거. 그죠? 정보 공개 의무 위반 3번 이상 다시. 그죠? 누적 횟수로 봤을 때 최소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사금 22냥은 사업자 단체가 금쟁이로서 담합을 한 거, 그것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2번 이상 받은 거. 그러면 임등치. 거자는요?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도 들어갑니다. 금자는 금쟁이. 이렇게 해서 절등치, 임등치까지 봤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이번에는 교재 중에서 233페이지 가보십니다. 233페이지 가보시면 233페이지 제일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인가요?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라고 돼 있죠. 별표하시고 여기 3줄 밑줄 그으시고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도 3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영업정지를 때릴 수가 없다.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동안 잘 도망 다녀야 되겠죠? 3년 지나면 못 때리니까요. 이게 시효제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다 밑줄 그어져 있죠. 거기 4줄. 그 4줄이 뭐냐? 바로 시효제도가 있는 건 행정처분 중에서 영업정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취소나 지정취소나 특히 등록취소나 자격정지는 시효제도가 없다. 자, 맞춰보세요. 제가 등록취소 받을 짓을 한 계공이야. 근데 3년이 훌쩍 지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등록관청이 등록취소 받을 짓을 한 저 계공한테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다. 등록취소는 시효제도가 없으니까 3년 지나도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지. 제가 소공입니다. 자격정지 받을 짓을 했습니다. 아까 6가지 암기한 거.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3년 지난 뒤에 시도의사가 저한테 자격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격정지도 시효제도가 없으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 235페이지 가시면 승계제도 보도록 합니다. 승계제도를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승계제도는 여기 보면요, 칠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덩어리를 설명드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폐업을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차립니다. 재등록. 같은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게 문제가 생깁니다. 요분이 지금 폐업하기 전에 영업정지 받았고 또 영업정지를 얼마 되지도 않은데 내리 2번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업정지 2번 받은 상태에서 재빨리 폐업을 하네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삼진아웃제 때문에 그렇죠. 영업정지를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실수로라도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등록이 날아가게 되고, 등록 날아가면 3년 동안이나 일을 못하게 되죠. 그거 피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폐업.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 지났는데 다시 재등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폐업했을 때 이 두 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차원이죠. 폐업했다고 없어지게 하면 안 되죠. 전과기록 누적돼가지고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제도가 우리 분명히 있었죠. 최근 1년 이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폐업했어도. 그래서 우리 법은 A 개공이 영업정지 받은 요것이 있다 그러면 그 받은 것은 그 받은 날 요 처분일이에요. 그때부터 1년 동안은 따라다니게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받은 영업정지 요것도 이게 처분일인데 그때부터 1년 동안은 살아있게 합니다. 1년 지나면 안 따라다닙니다.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혹시 재등록 이후에 요 사람이 요때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아직 받진 않고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 이때 기준하면 과거에 폐업 전에 업무정지 받은 2번이 다 아직은 1년이 안 됐죠. 살아있는 상태 업무정지 2번이 요게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정지를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 행위를 했으니까 삼진아웃제야. 그럼 이거 대신에 등록을 어떻게 해? 반드시 취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게끔 폐업 전에 위반행위가 영향을 주게끔 그래서 가중처벌하게끔 만들어놨다. 근데 만약에 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요때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요때쯤. 그러면 요때 업무정지 요건 살아있죠. 요건. 근데 이건 날아갔잖아. 그럼 업무정지 받을 짓 한 번, 업무정지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 한 번 더 받을 짓을 한 거지. 그 2번 갖고는 절등치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업무정지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이걸 갖다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정해놨냐면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이 있다면 그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효과라고 해놨습니다. 효과를 승계받도록 합니다. 누가요? 재등록한 개공이. 같은 사람이니까 이때는 몇 년 동안 따라다니게 한다고요? 1년 동안. 언제부터 따라다닙니까? 처분일로부터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승계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이 불이익 효과는 승계가 됩니다. 얼마 동안 따라다녀요? 1년 동안. 언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이것 갖고 출제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그래서 지문 문제 나왔을 때는 순서를 못 바꾸니까 효, 처, 일, 승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효, 처, 일, 승. 그죠? 효, 처, 일, 승. 의미는 효자의 처는 1년간 승지를 부린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효자의 처는 1년 동안 승리를 부린다. 그죠? 네. 남편이 좀 힘들겠네요. 효자의 처는 1년간 승지를 부린다.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암기한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는 요겁니다. 이해는 요거. 지문 문제 나오면 효, 처, 일, 승. 주로 요걸 나오는데 최근에 사례 문제가 나오려고 이제 막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요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 1년 전에 받은 거냐 언제 받은 거냐를 이렇게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 예. 자, 여기 하나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 교재에서는 어디가 있냐면 236페이지 먼저 보세요. 236페이지 동그라미 2번.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의 승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내용 중에 그 세 줄 밑줄 그으시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그 세 줄. 그때 둘째 줄 보면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어떻게 돼요? 승계된다. 효처일승.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밑줄 굵게 몇 군데 없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덩어리.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계십니다. 근데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차립니다.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 A요, A. A라는 개공이 다시 차립니다. 근데 보니까 이 밑에 사람은 윗 사람보다 더 동작이 빠른 사람입니다. 밑에 사람은. 그래서 요 밑에 사람 같은 경우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요. 아직 얻어맞지는 않고요. 근데 얻어맞을까봐 재빨리 폐업. 폐업한 이유는 행정처벌 안 당하려고. 그죠? 잘못해놓고는 폐업. 그랬다가 나중에 재등록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요 위반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재등록을 하게 되면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한테 너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잖아. 이런 거 하면서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폐업 전에 위반행위가 업무 정지 받을 짓이었다고 하면 재등록을 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폐업 전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재등록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두 번째 덩어리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폐업 전에 저지른 위반 행위를 이걸 얻어맞은 거지만 이건 저지른 짓을 승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얻어맞은 전과 기록을 승계한다는 것은 그래서 가중처벌한다는 거고 이것은 위반 행위 저지른 짓을 승계하게 돼서 행정처벌을 얻어맞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거 이거 두 번째 덩어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밑에 있는 두 번째 덩어리와 관련해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데 이거 할 때 자 지금부터 보십니다. 할 적에 요 폐업 기간에 대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폐업 기간을 감안해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때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감안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폐업을 왜 했느냐 사유를 감안해 가지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때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때릴 적에는 일단 때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또요 이렇게 때리게 되면 특히 주의할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 같은 그런 위반행위일 때 중간에 자발적으로 한 1년 정도 폐업을 했다. 그러면 이걸 고려하긴 하는데 등록 취소는 일단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등록 취소가 됐으면 원래는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판이죠. 그렇죠? 등록 잘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발적으로 1년 동안 자기가 영업을 안 한 거니까 등록 취소했다는 결격 사유 기간은 원래 3년이지만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갖다가 빼주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걸 빼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빼줘. 빼주다 보면 이 사람은 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결격 사유 기간은 몇 년이게요? 1년 빼주니까 2년밖에 안 되죠.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2년이면 2년 빼줘야 돼. 1년밖에 안 돼. 그렇죠? 요것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폐업 전 위반 행위를 승계하게 돼서 행정처벌을 때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원칙이다. 때릴 때는 폐업 기간도 고려하고 폐업의 사유도 고려하고 때리는데 특히 이렇게 등록 취소 같은 거 됐을 때는 결격 사유 기간을 정할 때는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무조건 어떻게 의무적으로 빼주게 돼 있다. 이게 두 번째 결론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앞쪽으로 옵니다. 235페이지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A번 둘째 줄 끝에 그러므로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 전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근데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밑에 니은 B번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의 기간 고려합니까? 폐업의 사유 고려합니까? 두 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둘 다 고려합니다. 다 그쵸? 그거죠. 그거. 거기까지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로 갑니다. 여기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그런데 예외적으로 못 때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걸 지금부터 할 겁니다. 못 때립니다. 예외. 어떤 경우냐. 자,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폐업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라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1년 폐업을 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대? 요 1년 빼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4년 폐업하면 어떡할까요? 원래 등록 취소 당해도 그 자리에서 폐업 안 하고 그래서 3년간만 결격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조가.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한 4년 동안 자발적으로 폐업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재등록했을 때 등록 취소할 필요성이 있냔 말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또 중요하죠. 여기가. 응? 여기가 또 중요한 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암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면 취소를 못하죠?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못 때리죠? 요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폐삼취, 폐일업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한 경우라고 돼 있죠. 지금 1번에. 박스 안에 1번에 그 뒤에다 뭐라고 쓰셔야 돼? 등록 취소 X 이렇게. 2번요. 폐업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기간이 1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업무정지는 못 때린다. 이렇게. 원래 요건 좀 주의하실 게 영업정지 기간은 길면 6개월이니까요. 그거 감안하면 이게 6개월 돼야지 원래 정상적이고 딱 아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 판례는 우리 저 조문은 6개월은 너무 짧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넘어가야 뭘 못 때린다? 업무정지 못 때린다. 폐삼취, 폐일업 이런 거예요. 자, 나라들이 문제 있죠. 문제 중에서 1번 풀어보십니다. 1번. 자정에 이소를 한 사람이 거금을 확인하고 날인할 걸 날인 안 해줬다. 그거 얘기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거자를 따서 암기한 겁니다. 거짓기재 안에는 이중계약서가 들어가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거자, 동그라미 4번도 거자입니다. 이소 거금 할 때 거자예요. 거자. 1번 4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죠. 전속중개계약서는요. 쓸 의무가 없습니다. 소공한테는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쓸 의무가 있는 거고요. 소공은 없어요. 3번은 확자죠. 확자. 자정에 이소한 사람이 거금을 확인하고 할 때 확자입니다. 확인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자격증 사유 맞습니다. 5번은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소. 또 자격 정지 사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 2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2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손자인데요. 손기정시할 때 손자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게 한 조치 없이 영업 개시한 건 임등치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절등치인데 2번 같은 경우는 사자를 따서 암기한 겁니다. 사망, 해산. 자, 3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양도대여의 일종입니다.
조문상으로는 양도되어라고 나온 조문도 있고요. 3번처럼 나온 조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를 사용하게 했다. 그러면 이게 등록증 양도되어입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절등체예요. 그래서 4번은요. 양다리입니다. 개공이면서 임원이니까 절등치입니다. 이소죠. 이소. 5번은 삼진아웃제죠. 그래서 절등치. 정답 1번. 3번 문제 골라보시고. 자, 3번 문제 암기하시는 거예요. 2번, 3번 두 개 잘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효, 처, 3년간 승지를 부른 거 아니요. 그럼 너무해. 1년간 승지를 부린다. 효, 처, 1승.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 다 맞는 거고요. 4번, 5번은 폐, 삼취, 폐, 일업.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초창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자, 됐습니다. 협회를 가보시도록 합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교재는 242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중개사협회. 제일 위에 보시면 협회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회가 그냥 협회가 아닌데 협회 이름이 뭐예요? 공인중개사협회.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공인중개사협회라고 되어 있지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개공요, 개공. 사장님들. 근데 사장님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줄에 보시게 되면 네모 2번 설립 목적의 첫 줄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칠판 쓴 것처럼 이 사람이 협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개공 중에 부칙 개공도 있긴 하죠. 복덕방 할아버지요. 부칙 개공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복덕방 할아버지는 자격증 없죠?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개공입니까? 그런데 등록된 걸로 쳐주잖아. 개공이에요. 그래서 부칙 개공은 원래는 안 끼워줘야 될 건데요. 예외적으로 끼워줍니다. 그래서 결론.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살짝 알아두시고 부칙개공이 될 수 있냐 없냐를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시면 제일 밑에요. 협회 설립 절차가 나옵니다. 협회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협회 설립 절차가 4단계입니다. 그 4단계를 갖다가 정창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창인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사람 이름 정창인 등 요 4단계 절차를 거쳐 가지고 협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제일 밑에 박스에 보시면 정관 작성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관 만들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해가지고 회장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설립 등기합니다. 서울시에 이런 식으로 정창인 등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요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숫자 물어봅니다. 정관 만들 때 참석할 발기인 숫자 몇 명 이상이죠? 300명 이상. 창립총회 때는 몇 명 이상 참석합니까? 600명 이상, 600명 이상 이렇게. 창립총회 때는 600명 이상. 그 배가 참석해야 돼요. 그 600명 이상 중에 뭐예요? 서울 출신은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도 출신은요? 20명 이상. 그죠? 네. 그래서 300, 600, 120. 600명 이상 중에 서울 출신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 20명 이상.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당구 담화수가 자꾸 떠올라요. 300, 600 막 300 치면 대단히 잘 치는 거죠. 600, 100 보통 치면 그냥 80, 100은 그만큼 가잖아요. 제가 당구 담화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입니다. 20. 지금도 기억나는데 학교 다닐 때 후배나 뭐 선배들이 당구장에 가자는 거예요. 당구 칠지도 모르는데 가면 짜장면 시켜준대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예. 그럼 너도 좀 배워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면 저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당구가 또 재미없고요. 일단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냥 안 해봤지만 그냥 재미없다고 느껴진 게 하나가 골프. 느낌은 그래요. 안 해봤는데 실제는. 근데 해본 사람도 우리 동생 두 놈이 있잖아요. 두 놈은 모이게만 하면 골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골프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좀 서희 만나서 좀 얘기하다가 한 5분도 안 돼서 둘이 골프 얘기하고 소외감을 엄청 느끼면서. 자, 그래서 300, 600, 120. 요 숫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 중에 가만히 보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숫자 300, 600, 120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요. 인가를 받는다고 되는데 누가 인가를 내주나요? 국장이죠. 국장. 그래서 이거 살짝 국장에 뭘 받는다고요? 허가예요? 인가예요? 인가. 정창인 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조직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네모 1번에 가로 2번. 자, 이거 볼까요? 이 사람들은 이 협회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까? 반드시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네모 1번에 가로 2번요. 두 줄. 자, 그 다음에 조직 나왔죠? 협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가? 조직. 그죠? 그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네모 2번에 그 위에 두 줄입니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다가 지부를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이 또 시군구에다가 지회를 둘 수 있다. 자, 조직 잘 나옵니다. 자, 조직. 여기 보면 원래 조직은 주된 사무소 본부가 있고요. 그 밑에 지부가 있고요. 그 밑에 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지부, 서울시 지부예요. 서울시 지부. 그 다음에 은평구 지회다. 이렇게 여러분 사시는 곳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지부하고 지회, 요거 두 가지. 서울시 지부, 서울특별시 지부, 은평구 지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부는 어디에다가 둘 수 있다? 시도에다가. 지회는 어디에다가요? 시군구에다가. 둔답니까? 둘 수도 있답니까?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지부나 지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그죠? 그러나 머리에 해당되는 주된 사무소 있죠, 이거? 거기 지금 아무 말도 안 나와 있지만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 해당되는 주된 사무소가 없는 그런 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어디에 둬야 돼요? 아무데나 하죠. 옛날에는 서울에 둔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제주도에 둬도 되고 저기 광주에 둬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3번이나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서 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협회가 만약에 지부를 설치했죠. 그럼 어디 쫓아가서 설치 신고합니까? 가로 3번. 네모 2번에 가로 3번. 가로 3번 없네요. 죄송합니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이요.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지부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하고요? 시도지사한테 설치 신고하고요. 지회는 어디 쫓아가서 설치 신고합니까?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등록관청에 가서 설치 신고를 합니다. 설치 신고합니다. 이렇게. 설치 신고. 자,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요 쭉쭉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요걸 물어봅니다.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한다. 맞습니까? 엇갈리면 안 된다고요?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여기요. 시도지사한테 설치 신고한다. 맞습니까요? 틀렸죠? 쭉쭉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서울시 지부, 은평구 지회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서울특별시 지부, 은평구 지회 요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쭉쭉이. 요걸 엇갈리게 하면 틀리다고요? 여기가 또 중요하네요. 동그라미 2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니까 협회 업무가 나오죠. 자, 협회가 하는 업무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보는데 업무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가 뭐냐? 협회 본래 업무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업무. 이걸 다른 말로 고유 업무. 뭐 이렇게 쓰는 말도 책도 있고. 고유 업무나 본래 업무는 같은 뜻. 그 다음에 수탁 업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탁 업무는 원래는 협회 일이 아닌데 협회가 또 맡아서 하는 업무를 수탁 업무라고 하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명하고 중요하냐? 둘 중에서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수탁 업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본래 업무예요. 수탁 업무에 들어간 것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실무교육요. 원래 실무교육은 누가 한다고 첫 시간에 배웠나요? 시도지사. 근데 시도지사가 안 하고 협회나 대학에 떠넘겨놨죠. 그래서 협회도 떠넘겨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실무교육을 협회가 하는 일이 아닌데 협회가 떠맡아서 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수탁 업무다. 실무교육뿐인가요? 이게 돈이 되니까 뭐예요? 연수교육이라든지 또는 직무교육도 다 떠맡아서 하죠. 대학들도 막 서로 맡아서 하려고 난립니다. 돈 되고 막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수탁 업무다. 그죠? 대학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전문인이 좀 경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모르긴 해도 느낌상. 대학교 등록금 제가 다닐 때는요 40 얼마에서 많으면 한 60만 원이었어요. 등록금이. 그럼 지금은 보니까 한 500만 원, 한 학기 500만 원이면 지금 10배가 올랐잖아요. 그럼 그만큼 올라갈 만한가? 하여간 저희 때도 40만 원, 60만 원이 그렇게 뭐 적은 돈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제대로 그 돈을 갖다 제대로 쓰고 있는가? 혹시 펑펑 쓰고 있지 않는가? 이상한 데 쓰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상한 데 쓰고 있다고 강하게 추정합니다. 쓰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니까. 돈을 막 등록금을 이만큼 올리면 학부모들이 좀 부담스럽긴 해도 애들 그거라서 다 주거든요. 거기 총장님이라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경영하시는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 좀 있으신 분들이 경영해야 되는 그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이 그냥 펑펑 막 새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또 교육비에서 돈 또 지원하잖아. 대학도 좀 이렇게 좀 개혁이 돼야 될 그런 대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맨날 새 건물 짓고 또 알게 모르게 부동산 투자 또 얼마나 많이 하는데 거기도 돈 생기면 또 부동산 또 이렇게 해놓고 사립학교 있으면 더 그게 심하지. 대학교에서도 이런 교육하면 돈이 되니까 돈벌이 되니까 이거 한다고요. 또 인력은 얼마나 또 막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 대학의 교직원 있죠? 1등입니다. 1등 교직원.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후회되는 게 저희 모교에 교직원으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어야 됐습니다. 저희 지도교수가 또 생각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 시라고 하면 교직원 갔으면요 저는 진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교직원 가고 공부해도 됩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럼 결혼도 지금도 훨씬 빨리 했고, 훨씬 빨리 했다고 하면 제가 늦게까지 일을 안 해도 되고, 고생도 안 해도 될 건데,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 그게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만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거. 세 명이 몇 필요, 한 명 가지고 할 일을 3명이 또 하고 그럽니다, 또.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자, 갑자기. 제가 교직원이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지. 힘들다고 하지. 자, 본래 업무 봅니다. 위에 가시면 본래 업무라고 나와 있는 게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게요. 지금 단계에서 가로 5번하고 가로 6번입니다. 뭐가 있냐면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 제공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보 제공 때문에 협회가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정보망을 운영하는데 정보망의 이름이 뭔가요? 한방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동산 정보망 있잖아요. 여기 부동산 정보 제공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거 꼭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공제사업이라고 나오죠. 공제사업은 이거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또 중요합니다. 이게 공제사업. 그죠?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자, 공제사업은요. 회원들이 공제료로 뭐 15만원, 17만원 이렇게 내놓습니다. 1년에. 그럼 그 돈 들어온 게 공제료 수입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큰 돈을 굴립니다. 이러한 공제사업은 그러면 영리사업일까요? 비영리사업일까요? 이거. 그렇죠. 비영리사업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비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비영리사업이다.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에서 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는. 자, 밑에 보면 공제사업이 돼 있고요. 거기 가로 2번 가시면 네모 3번에 가로 2번 가면 공제 규정 나오죠. 공제사업 하려면 공제 약관이 필요합니다. 그걸 공제 규정이라고 그래요.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약관이 있어요. 그러면 공제 약관을 공제 규정이라고 불러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두 줄을 밑줄을 긋습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나온 거 있죠.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만들어서 국토유통부 장관을 뭘 받으라? 승인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공제 규정은 승인사항입니다.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국장. 그죠? 공제 규정을 바꾸려고 해도 국장의 승인을 받죠? 공제 규정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맡으라. 누가 이걸 검사 맡아줘요? 국장이. 용어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 아까 보면 협회를 설립할 때는 어떻게 받는다고 설립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가. 허가 아니고 인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제 규정은 인가입니까? 승인입니까? 인가. 그죠? 공제 규정은 무슨 사항? 승인사. 제가 잘못 얘기했죠, 지금? 인가가 아니고 뭐요? 승인이요. 인가가 아니고 승인이다. 그죠? 인가가 아니고 승인이다. 인가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뒤에 가시면 동그라미 디귿번이 나옵니다. 별표. 자,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보십니다. 자,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법에 따르면 이 적립 비율을 갖다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분의 10 이상이 공제료로 들어온 수입액, 그거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액. 공제료로 들어온 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이요. 거기 지금 동그라미 디귿번이 중요한 내용인데 요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공제료 수입액에 100분의 1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이상,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일단 숫자가 먼저 중요합니다. 100분의 10이에요. 10% 이상. 이상이란 단어 어렵습니다. 이게 이내 그러면 틀립니다. 100분의 10 이내 그러면 10% 이하란 뜻이에요. 적립비율은 최소한 10%입니다. 10% 이상이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숫자를 틀리게 내잖아요. 쉬워요. 요걸 고치잖아요. 어려워요. 이걸 고치잖아요. 어려워요. 협회에서 벌어들인 총 수입입니까? 공제료 수입입니까? 총 수입 그러면 X예요. 단단히 어렵다고 이거요. 예. 자, 동그라미 디귿번 별표 철저히 해두셔야 돼. 수입액에 100분의 10 이상까지 세 군데. 응? 철저히.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이런 책임 준비금이 많이 쌓이면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쓰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래서 책임 준비금을 갖다가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뭐 한다고요? 전용한다고요. 전용. 응?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고요? 전용할 때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은 누가 해줘요?
국장이. 그죠? 승인하면 다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준비금이 계속 적립만 되고 나가는 돈이 적으면 계속 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쓰는 게 낫겠죠? 그러면 전용할 때 함부로 전용하면 비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검사를 맡아준다? 국장이. 이것도 무슨 사항이다? 승인 사항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로 3번 제목 옆에다가 요걸 하나 적어주세요. 요거 공책 승인이라고요. 공책 승인이라고요. 공책이 노트죠? 승인 받는 거 있잖아요. 공책 노트 승인이다. 승인 그러면 누구의 승인이요? 국장의 승인. 공이 뭘 것 같아요?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승인.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승인이죠? 그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책은 뭐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전용할 때도 또 승인이죠? 책은 책임 준비금 전용할 때 요 두 가지가 승인사항. 그래서 공책 승인 입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요. 가로 3번까지 봤죠, 지금? 가로 4번입니다. 가로 4번은 뭐냐? 공제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 실적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운용 실적을 공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운용 실적은 누구에게 공시하시라? 누구 보고? 누구한테? 누구 보라고? 누구에게 공시해라? 공표해라? 공제 가입한 사람한테 공시하시오. 공제 가입한 사람이 누구예요? 개공들이죠. 회원들한테 공시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공표해야 됩니까?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언제까지요? 3개월 이내에 공표하세요. 여기서 요 3개월을 많이 물어봐요. 요걸 아직 틀리게 나온 적이 없어요. 위에 것은. 그래서 공제 가입한 사람한테 운영실적을 공시하시고 협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언제까지요? 3개월 이내에. 3개월을 잘 물어보니까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공제사업에 대해서 감시하는 게 필요하죠. 이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거 뭐예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나왔습니다. 지금 공제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 뭐 한다고요? 공제사업을 감시한다고요. 감시기구입니다. 자, 그럼 운영위원회 관련해서요.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 줄하고 둘째 줄. 운영위원회는 국토부에 둔다, 협회에 둔다. 둘 중에 협회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 협회에 둔다. 그죠? 끄트머리 보면 둔다예요, 둘 수도 있다예요. 둔다에도 동그라미. 어려워요. 자,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 반드시 둔다. 협회 가면 운영위원회, 이게 이 편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영위원회 있어야 된다. 반드시 둔다. 필수. 이렇게. 국토부에 두는 거 아니에요? 협회. 뭐 하려고요? 공제사업 감시하려고. 이거 감시 안 했더니 협회 비리 때문에 막 회장하고 막 반대파하고 막 싸우고 막 맨날 그래요. 그래서 둔다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 거기 구성 나와 있어요. 구성 보니까 거기 보면 막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셋째 줄을 보시면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요? 19명이네. 19명입니까? 19명 이내입니까? 이내죠. 식구라는 숫자가 이게 좀 흔한 숫자는 아니라고 그랬죠? 코로나 19죠? 이거 코로나 19인데 이게 19년도에 생겨서 그 19자가 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코로나 19 이렇게 19년도 11월인가 10월인가 생겼다고 하니까 19 이네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성별 고려해요 안 해요? 성별 고려하지. 이 말은 여성을 우대하라는 뜻이에요. 나쁜 말 아니에요. 이거 성별 고려한다는 게. 여성을 좀 껴주셔. 왜요? 여성분들이 청렴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감시를 아주 잘해. 감시. 그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막 자기가 뭐 감이 있다나 촉이 있다나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자, 웃어버리는데 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알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긴 해도 하여간 감시에는 열심이더라고. 뭐 잘한다는 소리 못하고 열심이야. 그래서 자 어쨌든 하여간 19명인데 성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위원회 수는 전체 그러니까 B하고 C에 해당하는 위원회 수는 나온 거 있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그랬죠. 자 밑에 박스에서 동그라미 B하고 C를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동그라미 B하고 C. B가 누구죠? 회장. C는 누구죠? 임원. 협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원 중에 보면 B하고 C가 협회 사람들입니다. 협회 사람, 협회 출신, 협회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쭉 보면요. 다 이제 거의 대부분 외부 사람들입니다. 외부 전문가요. 특히. 그러면 감시하는 거니까 협회 사람이 많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느 쪽이 더 많아야 돼? 이쪽이 많아야 되지. 그런데 그때 하는 소리가 협회 사람은 전체 운영위원 중에 3분의 1 안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3분의 1 뭐요? 미만. 협회 출신은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 안 돼야 된다. 3분의 1 뭐요? 미만. 2분의 1로 고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3분의 1이란 숫자 별표 치시고 3분의 1 미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그 밑에 줄 보면 임기는 몇 년이고요? 운영위원회 임기 몇 년? 2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나 연달아 못 할 수는 있는데 몇 번만. 그렇죠. 1회라고 돼 있죠.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출제됐었어요.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줄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것도 별것도 아닌데 만약에 여러 명 위원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관뒀거나 그러면 보궐위원을 채운다고요. 그 보궐로 들어온 사람은 새로 2년의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죠. 자녀 임기만 채운다. 자녀 임기만 채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것, 그 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 위원들 될 수 있는 자격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A번에 있는 것처럼 공무원이 꼭 한 명 껴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B하고 C는 아까 묶으셨어요. 이건 이제 협회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가부터 가는 뭐 대학 교수들만 있고 그래요. 한번 쭉 보세요. 나는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 껴주고 나에 보시면 이제 법무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중개사들은 법무사를 갖다가 그냥 뭐 우습게 아는 거예요. 보통 법무사는 있고 중개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법무사가 없죠. 중개사는 있어요. 뒤에 보면 있죠. 다에 보면 금융 전문가 들어가고요. 마 보면 소비 전문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에서 금융 나오면 금융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단 마에서 소비 나왔죠. 소비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금융 전문가, 소비 전문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대충 일단 지금 알아두신 상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첫째 줄하고 둘째 줄 밑줄 긋고요. 여기서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나오죠. 위원장 몇 명요? 1명. 부위원장도 몇 명요? 1명. 근데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뽑죠? 자기들이 뭐예요? 호선한다는 것은 자 누구를 위원장 하면 좋겠다라고 자기들이 투표해서 손들어 갖고 선거에서 뽑습니다. 이걸 호선이라고 그래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호선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6번부터 갑니다. 가로 6번은 뭐냐? 운영위원까지 끝났고, 지금까지 쭉 보면 이렇잖아요, 지금. 공제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예? 여기 다 공제사업에 관련된 거예요. 절반 이상이에요. 그럼 공제사업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하는가? 매년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공표하게 돼 있었죠, 아까? 그런데 거기 지금 가로 6번을 큰 별표 하셔야 돼. 가로 6번을. 가로 6번 큰 별표. 이게 뭐냐면 공제사업에 대해서죠.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를 누가 할까요?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를 누가 해요? 금융감독원의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 여기가 가로 6번 내용이에요. 지금
거의 금감원장 여기 한 군데 딱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로 6번 큰 별표 하셔야 돼요. 금감원장이 하는 게 뭐라고요? 조사나 검사. 회계장부 떠들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 회계장부 떠들어봐가지고 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감시할 사람이 원래는 누구냐면 사실은 국장이에요. 국장이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국장이 회계장부를 봐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장한테 너가 좀 떠들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떠들어보고 조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뭐예요? 알려주라 이 말이요. 이 말은 조문이 없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가 좀 봐라. 문제 있으면 알려주라 이런 거죠. 그러면 금감원장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요거요. 결국 금감원장이 뭐 하려고 한다? 문제점을 갖다가 이렇게 적발을 해가지고 개선 명령을 내려가지고 고쳐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국토유통부 장관이 뭐예요?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징계 해임 요구를 한다고요. 징계 해임 요구 그거 7번인데 보니까 그죠? 가로 7번에 뭐라고 나와요? 개선 명령. 가로 7번 제목에 개선 명령이죠. 누가 해요? 누가?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개선 명령 내리는 사람이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시정 명령 징계 해임 요구 나오는데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임원에 대한 제재 정리라고 돼 있죠. 누가 해요? 누가? 국장이 합니다. 네. 아까 가로 요거 이제 6번, 7번, 8번이 요거잖아요. 가로 7번, 8번이 요건데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냐? 빨갛게 칠한 요거 금감원장이 하는 게 뭐라고요? 조사 검사. 요거 중요하죠. 그런데 금감원장이 조사 검사합니다. 이걸 틀리게 내진 않아요. 자, 실제 시험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요? 자, 금감원장이 개선명령 내립니다. 금감원장이 징계해임 요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여기는 금감원장이라고 하면 틀리다. 7번, 8번은 누구라고 하셔야 돼? 국장. 그죠? 국장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정리를 딱 해두시고 요거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로 9번에 동그라미 1번 재무 건전성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기억번에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보이십니까? 큰 별표. 지급 여력 비율 나왔네요.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돼. 지급 여력 비율. 협회는 여력 비율 좀 빵빵해야 되겠다. 돈이 좀 많아야 되겠다. 갖고 있는 돈이 여력 비율이라고 돼 있죠. 여력 비율. 이것은 100분의 뭐예요? 100 이상. 다시 한번.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력이다 그러면 집안이 좀 빵빵해야 됩니다. 빵빵 기억하시고 빵빵. 100분의 뭐요? 100 이상. 이게 지급 여력 비율인데 뭐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하고 구별하셔야지.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요건 빵빵 100분의 100 이상. 구별하시고 한번 출제가 됐었죠. 자, 넘어가시고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거 하고 쉴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요쪽입니다. 요쪽 얘기. 여기 보니까 협회에 대해서 누가 감시 감독을 한답니까? 지금 협회를 누가 감시한대요? 지금 협회는 국장이 감시한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줄에 뭐 협회 또요. 지부 또요. 지회는 누가 감시 감독을 해요? 국장이 한다. 그러니까 국장은 협회, 지부, 지회를 싹 감시하는 거예요. 국장이 감시하는 겁니다. 그럼 감시하려면 협회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야 감시할 거죠. 그래서 자, 그 밑에 가보면 자, 지금 보면 네모 2번 찾아보세요. 네모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협회 보고무라고 되어 있죠. 뭐냐? 협회가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겠죠. 총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의결한 내용이 있을 때는 협회는요. 국장한테 어떻게 하시라? 보고하시라. 언제까지 보고해야 됩니까? 요걸 출제해요.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네모 2번 언제까지 보고하시라? 지체 없이 보고하시라. 지체 없이 보고.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요? 감시하려고요. 감시, 감독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네모 6번에 민법의 준용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이거 하고 쉽니다. 협회가 있어요. 협회는 법인 맞습니까? 법인이죠, 법인. 설립등기죠. 설립등기.
법인 맞죠?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재산이 모여서 만들어진 재단법인입니까? 사단. 재단법인 아니고 사단법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협회는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협회에 관련해서 우리 중개사법의 조문이 없거나 모자란다면 피가 통하는 민법 중에 사단법인의 조문을 끌어다 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 페이지 보면 이거 두 줄인데 이렇게 두 줄.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간간히 나왔었어요 이거. 자 쉬겠습니다.